민주당이 일관되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하영 부지사를 케어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언제부터 바로 이하영 부지사가 진술을 바꿨다는 시점부터 갑작스럽게 부인이 지금 나서서 이재명 지사를 이재명 당대표를 왜 거론했느냐 하면서 개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이화영 부지사가 일관되게 변호인 계속 두겠다라고 한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또 김성태 지금 이 쌍방울 회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정말 김성태 의장이 냈다면 2019년도에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냈는데 2020년 대선 전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해였습니까? 20년과 21년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데 그때 만약에 초청장이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이렇게 돈을 받아먹었다는데 뭐 일체 없어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허지원 변호사, 먼저 어제 민주당 대책위가 낸 입장문 어떤 주장이 담긴 건가요?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다소 불리한 진술을 해왔고 네. 앞으로도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법 거래로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건데요. 대책에 따르면 대책위가 공소장을 분석을 해봤더니 김 전 회장이 반복적으로 주가를 조작해서 이득을 봤다 이런 의혹이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기소는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 혐의는 빠지고요. 대신에 이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관련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만 적용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어떤 혐의 자체가 축소가 되면 이득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가중처벌 가능성도 좀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점을 짚은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 회장이 800만 불을 해외로 빼돌려서 북한에 몰래 줬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 특가법상 재산 국외 도피죄라든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상대적으로 중범죄인데도 적용을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 쌍방울의 이 사진이 윤석열 라인으로 가득 차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로 이득을 본 것이 모두 시세 조종 혐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검수완박법안에 따라서 국가보안법 위반은 검찰의 수사 영역이 아닌데다가 김성태 회장은 방북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려서 축적하고 은닉할 때 처벌되는 특가법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런 민주당의 의혹에 여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 정의를 모욕하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폭거도 저질렀습니다. 전 정권에서 횡행했던 이러한 좌표 찍기는 명백한 반법치적, 반인권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서 우리 정치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비열한 행동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많이 다급하긴 한가 봅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회유 압박서를 주장합니다. 사법방해 즉각 중단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누가 쌍방울 대북 송금의 주범인지 밝히는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할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가 점입 가경입니다. 이제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엄벌하라며 자신들이 수사기관인 것처럼 월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게 얼마나 무서우면 이런 추태를 보이는 것입니까? 네, 이종근 실장. 네. 검찰이 김 전 회장의 국보법 그리고 특정가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하고 야당이 문제 삼은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혐의와 관련돼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국보법입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지금까지 국보법 철폐 내지는 국보법 개정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정말 주장을 해왔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2021년에 10월 달에 이재명 캠프에 지금 수행실장으로 있는 김남국, 근데 전략기획위원장인 민영배, 또 김홍걸, 윤미향 이런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또 발의를 합니다. 네. 당연히 그때 캠프에 몸이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캠프의 의원들이 지금 앞장섰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고 또 이재명 후보 역시 일관되게 국보법의 반인권적 요소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 그 민주당이
국법적으로 왜 혐의를 기소하지 않느냐라는 그 태도도 사실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 뭐 주가 조종과 관련돼서 나노스를 언급을 하면서 또 친윤계 검사들이 검사 출신들이 뭐 사회이사다 이건 거의 자학을 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나노스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금 변호사 출신인 나승철 변호사가 사회이사로 재직을 하면서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하고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그 사회이사와 관련된 봉급을 받아서 이게 변호사비 대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나노스입니다. 네. 더군다나 또 아태협의 이 아태협 행사를 경기도가 얼만큼 사실 중점적으로 했습니까? 근데 쌍방울이 아태협과 관련돼서 사무실, 대협이 대신 내줘 또 각종 그런 행사들에 전부 다 후원을 독차지해서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왜 기소를 제대로 안 했느냐? 또 기소 내용을 제대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량 굉장히 무겁습니다. 더 형량을 때리지 않는 그런 기소를 왜 안 했느냐라는 그런 주장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검찰에서는 민주당이 제기한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 좀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재명 대표는 노상 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검찰 수사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우리 많은 국민들도 다들 뭐 기억하십니다만은 처음 시작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때 변호사비 대납 20억 원을 김성태 회장이 대납해줬다. 그 의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얼마나 정말 수만 건의 보도가 쏟아졌어요. 검찰 발로. 근데 김성태 회장을 결국 어디입니까? 동남아에서 압송해오면서 저는 이 대표한테 뭐 직접 듣기도 했으니까요. 그 사람이 왜 내 변호사비를 대줍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검찰은 듣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김성태 회장에 대한 기소 내용이랄지 여러 가지 재판 내용이랄지 변호사비 대납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무슨 갑작스럽게 스마트폰 비용하고 방북 비용을 댄다는데 스마트폰 비용이라는 500만 달러는 좀 전에 나왔던 그 나노스라는 회사가 북한과 히토리온가요? 광물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행 계약금인가요? 그 돈이 그 IR 자료에도 나오는 그 돈입니다. 그래서 이미 검찰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방북 비용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정말 김성태 형이 냈다면 2019년도에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냈는데 2020년 대선 전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해였습니까? 20년과 21년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데 그때 만약에 초청장이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돈을 받아먹었다는데 뭐 일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주가 가지고 이 김성태 회장은 실형을 살았던 이력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범죄 행위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다가 검찰 측으로부터 상당한 회유를 당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MBN이 특종 보도를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전 지사가 정말 첨예하게 붙어 있습니다. 진술을 놓고. 그런데 이화영 지사를 변호하는 H 법무법인 거기가 쌍방울이 사회이사로 거기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사회이사 쓰고 있습니다. 우리 MBN이 특종 보도했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 그럽니다. 이건 뭐를 해줘두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거기에다가 뭐 길어지니까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럼 좀 전에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이 다시 한번 입장문을 어느 언론에 냈습니다. 보도가 뭐냐면 검찰이 자기 남편 이화영 전 지사를 불러가지고 그 석방을 놓고 딜을 하고 있답니다. 뭐 추석 때 10월쯤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이 그러니까 뇌물이죠. 여비서에게 카드를 김성태가 준 걸로 해서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바꿔라. 만약에 검찰이 이렇게 억울하면은 이재명 사실이 다르면 이화영 전 지사 부인을 수사하거나 기소하십시오. 지금 사서히 뭐 정황뿐만 아니고 진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부인이 남편이 형량이 줄어서 나온다면 그걸 찬성을 하지 이런 걸 폭로하고 입장문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딱 한 말씀 드리면 검찰은 더 이상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수사해서 정말로 죄가 있다면 좀 밝혀보십시오. 428억 받았다고 약정했지만 영장에도 못 넣고 기소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하지 마시고 기소 제대로 하고 재판 제대로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짧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길게 그랬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정근 실장. 네. 민주당 의혹 제기에 한동훈 장관도 입장문을 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에서
김 전 회장으로 타겟 변경했느냐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돼서 민주당의 흐름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저도 정상적이지 않은 흐름이라고 봐요.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과정 또는 기소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관심을 뒀습니까? 그리고 관심을 두는 것도 저는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한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이 진의가 어떻게 됐든 간에 대북 송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던 상황인데 민주당이 개입하는 것도 이상하죠. 하지만 민주당이 일관되게 그렇다고 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케어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언제부터 바로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바꿨다는 시점부터 갑작스럽게 부인이 지금 나서서 이재명 당대표를 왜 거론했느냐 하면서 개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이화영 부지사가 일관되게 변호인 계속 두겠다라고 한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또 김성태 지금 이 쌍방울 회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그 이전부터 비난했나요? 네.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어요. 왜 그걸 깡패라고 부르세요? 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질타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옹호한 듯한 태도로 보였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꾼 것 바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 위급한 어떤 상황, 그렇다고 이화영 부지사를 공격 못하니까 김성태 지금 회장을 공격을 하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바로 다음으로 올 영장 청구가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입증해서 만약에 회기 중에 지금 체포 동의안이 오면 그것을 정당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지금 하나의 플롯을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라는 거죠. 관련 주장은 잠시 후에 관련 소식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한민수 대변인이 좀 발언기 요청하셨는데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입장문 수위가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인데 관련해서 지난 2월에 법사위 발언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지금 김성태 회장 잡혀오기 송환되기도 전인데 이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이 표현 써도 되는 겁니까? 저는 깡패라고 봅니다.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 그 사람이 그걸로 주가 조작에 관여하고 이런 부분도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확정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관께서 법무부 장관께서 그 피의자에 대해서 깡패다 그렇게 말하셔도 되는 거냐라는 제가 겁니다. 말씀드렸고요. 판단을 의원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관련 방금 말씀해 주신 한민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나중에 확인도 하고 저희가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깡패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좀 국회 와가지고 일국의 법무장관이 이제 국무위원이신데 이렇게 쓰는 표현으로는 좀 저급하지요. 저런 표현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깡패라는 분을 데리고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본인 입장문을 냈으니까 전 언론사에 이제 알려질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효율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법무장관께서 휴일도 거르지 않고 막 입장문 내고 본인이 전선에 앞장서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법무행정을 책임진 분이 검찰총장도 아니고 지금 검찰총장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저렇게까지 전면에 서가지고 야당과 이렇게 싸움을 하려면 차라리 정치를 하십시오. 지금은 여의도 와서 출마를 한다고 선언을 하고 그 직을 내려놔야지 저런 법무장관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성태 회장, 이분 우리 민주당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어떻게 해서 검찰발 쌍방울 대나무 의혹이 나옵니까? 변호사비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과 성명서를 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와서 낸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화영 전 지사? 아니 본인이 재판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케어하고 그런 건 올바른 표현이 아니죠. 다만 이게 왜 불거졌나라면 보십시오. 오늘 부인 발 기사도 또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가지고 한번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이제 대장동과 성남 FC로는 이재명 대표를 더 이상 검찰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구나. 결국은 남은 게 이제 쌍방울일 텐데 그런 얘기들을 많은 관측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화영 전 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얘기들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러고 지금 부인이 이런 얘기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지사가 지금 이슈화가 된 거고 저는 양측의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검찰은 본인들이 수사해서 입증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숱하게 많은 검찰발 기사 쏟아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계시는데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입장문 내고 논평 내는 거 말고 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정하게 좀 재판에 가서 다룰 수 있도록 재판도 시작되기 전에 범죄자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시고 나쁜 정당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립니다. 네, 이 대표의 10월 퇴진선까지 나오고 있고 민주당의 부진한 지지율까지 더해지고 있어서 좀 지지부진하다고 평가받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돌파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